2월 말 이후 최다 900명대 가나. 자,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6명. 1차 대유행이 정점이던 지난 2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서울은 일주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병상 문제겠죠? 자, 김은미 기자. 네.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병상 부족 문제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금 서울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 지역 지금 일주일째 200명대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지난 7일 확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확진을 받고 바로 당일 입원을 하는 사람의 수, 이 3명 중에 2명은 당일 입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는 확진을 받은 그 당일 날짜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지만 저렇게 컨테이너로 병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 컨테이너가 병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컨테이너 안에 이제 병상을 이제 넣어서 만드는 건데 어제 서울의료원이 이제 컨테이너로 병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병상 48개를 만들고 이제 서울의료원 외에 다음 주 이제 은평구에 있는 서북병원에도 42개의 저런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렇게 컨테이너 병상까지 만들 정도면 이 병상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배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수도권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이렇게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확산세가 커지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3차 대유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산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밀집해 있고 또 밀착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체의 한 70% 이상의 감염자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 만에 비상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역시 이제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조기 진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겠다라는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 경찰, 공무원을 좀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백신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네. 그래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 확산 추세를 막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속속 해외에서는 이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어제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동석 기자. 세계 최초의 접종자 누굽니까? 네,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선 사람은 바로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마거릿 키넌 씨입니다. 함께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At the moment, I don't know how I feel. It's just so strange and so wonderful, really. This is for a good cause, so I'm so pleased I had it done. I would say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네, 영상 보셨다시피 마거릿 씨는 90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상실험 참여자를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은 여성으로 기록됐습니다. 마거릿 씨는 백신을 맞아 영광스럽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 91번째 생일이기 때문인데요. 마거릿 씨는 1년 내내 혼자 지내다가 새해에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90살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당신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병원이 막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코로나 접종은 현재 영국 내 50개 병원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 시행 중인 한 대학병원에서는요. 시간대별 15명만 찾을 정도로 다소 한산한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 내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요, 영국이 세계 최초 접종을 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한 여성은 백신을 너무 빨리 맞게 돼서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100% 안전하다고 확신이 안 하니 이렇게 나도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백신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요,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송환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어제 인천공항 모습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에 고글까지 착용을 한 상태로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이 범인까지 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다 갖춘 상태였는데요. 이 수갑 역시 이렇게 방호복을 갖춰 입은 상태에서 차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허위로 올려서 이걸 판매하겠다라는 허위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과 이 조직원들이 받아챙긴 금액 이게 무려 134억 원이나 됩니다. 134억 원이요? 네, 이게 모두 마스크로 가로챈 금액은 아니고요. 이 올해 들어서는 이 코로나로 마스크가 굉장히 그 품귀 현상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매업자들에게 마스크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글을 올려서 이 마스크로만 무려 15억 원을 챙겼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필리핀에 계속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송환이 검거가 늦어졌는데요. 이 남성이 검거되게 된 이유 굉장히 황당합니다. 바로 명품 시계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해왔는데 이 남성이 원하는 특정 브랜드의 명품 시계를 현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걸 지인을 통해서 좀 자신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 생활하고 거기다가 명품 시계 사려다가 그래서 잡힌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계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 시계를 이 배송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은신처를 노출하게 됐고 경찰이 3개월 동안 잠복을 한 끝에 이 남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방호복 관련해서 얘기 하나 좀 더 해볼 텐데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김원미 기자. 지금 영상 보면 지금 방호복을 입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결혼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왜 결혼식을 저렇게 방호복을 입고 하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네, 사실 저 영상 상당히 희귀한 영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도에서 있었던 결혼식 영상인데요.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방호복을 입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신랑 신부 저 두 사람 중에 예비 신부가 바로 결혼식 몇 시간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신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확진도 아니고 밀접 접촉자로 좀 분류가 돼서 결국 결혼식을 못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결혼식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저 식을 진행한 곳 장소가 결혼식장이 그 코로나19 치료센터였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치료센터에서 저렇게 그 결혼식을 하고 저기 보면 상당히 좀 한산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보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주례 그리고 그 친척인 하객 3명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또 3명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해서 총 10명 미만의 9명만 모여서 저렇게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랑과 신부는 바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 저렇게 우울하게 치러진다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산타 할아버지는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1월 9일에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12월 25일 새벽에 도착을 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산타 할아버지도 피해가지 못하는 코로나19.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리 두기와 철저한 개인 방역입니다.